자, 특수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우는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물리학 교과서에 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들어왔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이거를 배우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역학이라는 걸 배웠죠. 약 400년 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뉴턴이 거의 완성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또 물리학을 공부하는 가장 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변하는 자연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한다. 변화. 변화는 이런 자연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어떤 현상들이 바로 변하는 자연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개념이 바로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수많은 변하는 자연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운동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이러한 현상을. 근데 그 운동에도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뉴턴의 운동 법칙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위치와 속도, 가속도, 힘, 질량을 통해서 우리가 역학을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모든 학문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물리학이든 어떤 학문이든 이렇게 고전을 배우고 나면 그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이 학문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전에도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더 오래된 이야기들을 듣고 새로운 이론들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또 공부를 하면 앞으로 우리가 또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난 뒤에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따라 위치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자연현상의 규칙성을 설명을 한 건데, 이 시간과 공간이 또 사람들에 따라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게 뉴턴의 운동 법칙대로 설명해도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 되는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 일반상대성 이론도 있죠. 일반상대성 이론. 구별을 하자면 특수한 케이스에 있는 상대성 이론. 얘는 일반적인 케이스에 있는 상대성 이론. 뭐가 특수하고 뭐가 일반적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대부분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힘이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고 또 그 힘에 의해서 가속도 운동하는 과정이 있는 상대성 이론이 일반적인 제너럴한 상대성 이론이고,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등속도 운동하는 상황이거나, 또 하나 정지한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된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이론이 이제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사실은 모두 다 힘이 작용하는 공간인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을 가정해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이제 상대성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항상 고전을 배우고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서도 대부분 대학교 1학년에서 4학년 때까지는 멀리 있는 거는 1000년 전,
뭐 문자가 나오기 시작한 그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내용들이나 뭐 가깝게는 최근 뭐 10년 전, 20년 전에 이게 옳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법칙이라든가 또는 이론들을 공부하는 게 아마 대학에서 하는 일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시키는 것. 그 발전시키는 게 아무래도 학문에 대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뭔가 이유이지 않을까요? 그런 공부하는 흐름을 다시 한번 보자면 역학이라는 것을 보고 그 역학이 항상 이런 법칙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후에 한 뉴턴이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또 100년 전, 이 뉴턴이 시대에 한 300년 정도 흐른 뒤에 아인슈타인이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떤 특이한 현상들을 이 예전에 있던 자료를 공부를 함으로써 이해함으로써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하는 이러한 과정이 학문의 어떤 발전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과서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려고 하는 어떤 내용을 먼저 좀 적어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기본 원리는 두 가지가 있겠어요. 첫 번째가 상대성 원리.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광속불변 원리.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상이 여러분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상이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현상이 동시성의 불일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간 지연 현상. 세 번째가 길이 수축. 네 번째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또 공부할 내용인데 질량, 사실 증가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는데 다른 표현이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우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거를 흔히 또 가정이라고 또 많이 표현을 해요. 이런 가정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후에 사실 실제로 나타나는 어떤 증거들이 뭐 길게 몇십 년 후 또는 100년 후에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또 관찰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해당되는 요 내용을 여러분 교과서 몇 페이지냐, 교과서 66페이지에 이렇게 전체로 하나 딱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숲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하나의 나무를 우리가 한번 뚫어져라 체크를 해볼게요. 자,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자, 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 상대 속도를 또 우리가 좀 잘 보라고 했죠, 여러분. 상대 속도.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A에 대한 또는 A가 본 B의 상대 속도라고 한다면 A 같은 경우에 A에 대한 또는 A가 본 이게 어떻게 보면 관측자라고 볼 수가 있고 얘를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 속도는 우리가 대상의 속도
빼기 관찰자의 속도, 관찰자의 속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뭐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 또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이렇게 말이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요 대상의 속도 빼기 관찰자의 속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한국말에 대한 의미를 그대로 해석해서 이렇게만 대입하면 상대 속도를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상대 속도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누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A가 B를 봤을 때 빠르게 움직이네. B가 A를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이네.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여기 지면에 서 있는 C가 A를 봤을 때 VA 속도로 움직이네. C가 B를 봤을 때 VB 속도로 움직이네. 이렇게 또 전부 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이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이런 상대적인 현상이 생길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또 우리가 생길 수 있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게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보기로 했죠. 자, 1905년도에 여기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 정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가 관성좌표계 또는 관성계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고 있습니다. 관성좌표계, 관성계. 한 관성좌표계에 대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좌표계이다. 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그러면 이 관성계 안에는 우리가 뭐 한 두 가지 정도의 좌표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지 좌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정지 좌표계. 또 등속 좌표계가 있을 수가 있죠. 뭔가 비교를 할 때 얘네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는 등속 좌표계, 뭐 VA라고 하는 등속 좌표계 또는 VB라고 하는 등속 좌표계 운동을 또 상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얘네들 두 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정지와 등속이 나타날 수도 있고 등속 중에 또 A의 등속 또 B의 등속 이렇게 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관성 좌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성 좌표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상대적인 운동으로 이해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상대성 이론을 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S는 정지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S'은 기차 속에 타고 있는 사람, 즉 V라고 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공간. 자, 기차죠. 움직이는 공간. 어떻게 보면 등속 좌표계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무슨 좌표계? 묶어서 관성 좌표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럴 때 S 입장에서 S'을 보면 S'이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움직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대신에 또 S'은 S가 움직이네, 즉 S, 자기 자신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몰라요. 왜? 등속 좌표계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S가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상대 속도를 가지고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이 되는 첫 번째 기본 원리. 자, 밑줄 한번 꼭 긋고 갑니다. 나중에 이거 밑줄 안 그어져 있으면 저는 나중에 꼭 다시 체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꼭 밑줄 긋고 가세요. 모든 관성계에서는 물리법칙으로 동일하게 성립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것도 꼭 보고 가야 돼요. 상대성 원리는 관성계의 두 관찰자가 측정하는 물리량이 같은 뜻이 아니라 측정값은 다를 수 있지만 물리량 사이에 관계, 즉 물리 법칙이 같다는 뜻을 우리는 상대성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뭘 보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S 프라임이 기차 안에서 이제 공이 떨어지는 것을 볼게요. 근데 이 S 프라임의 공간은 뭐였죠? 기차가 오른쪽으로 V라고 하는 공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S 프라임은 자기 자신이 사실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관성 좌표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S 프라임의 관찰과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이 뭐 하고 있다? 자유낙하며 기차 바닥 A점에 떨어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공의 운동은 자신이 지면에서 정지해 있을 때 관측하는 현상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S 프라임은 뭐 정지한 공간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러한 현상은 뭐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역시 중력이다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겠죠. 누가?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S 프라임 중력 때문에 자유낙하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 상황 한번 볼게요. 공이 휘어져서 떨어진 S 정지한 좌표계에서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의 운동 상태를 보니 자, 이 야구공이 역시 A점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전체 움직임을 보면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자, S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S는 자,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다 적어 볼까요, 한번?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A점에 도달한다. 공은 기차와 함께 속력 V로 운동하는 중 낙하함으로 포물선 운동이다. 즉 얘는 처음에 요 속도가 이 기차의 속도와 똑같이 V라고 하는 속력을 갖고 어느 지점에서나 V 대신에 아랫방향은 자유낙하하는 수평으로 포물선 운동에 포함된 수평으로 던진 물체와 같은 운동을 한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 역학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 친구도 뭐라고 외쳐요? 중력 때문이다. 얘도 중력 때문이다.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된다. 무슨 계에서? 모든 관성계에서는 물리 법칙을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는 상대성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본 가정이에요. 이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에서는 이제 더 이상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과정 밑줄부터 먼저 긋고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원리, 뭐 이거를 가정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죠. 강속, 광속, 불변 원리. 자,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은 관찰자와 광원의 속도와 관계없이 항상 같다. 자, 이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빛 속도로 가서 빛을 본다면 상대적 속도는 0이 되니까 빛이 멈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아인슈타인이 어린 시절부터 줄곧 품어왔던 것입니다. 답이 간단할 것 같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빛의 성질은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이 이미 밝혀낸 상태였습니다. 빛은 전기와 자기가 교차하며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빛을 쫓아가도 빛은 앞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쫓아가도 빛이 멈춰 있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갈릴레오가 틀렸을까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속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빛은 혹시 다르지 않을까? 50의 자동차가 봤을 때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100의 오토바이가 봤을 때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땅에서 봐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내가
아무리 쫓아가도 빛은 항상 30만 킬로미터로 도망가는 게 아닐까? 빛의 속도는 누가 보더라도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내가 100킬로미터로 움직이든 10,000킬로미터로 움직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말이죠. 빛의 속도는 어떤 상태에서 보더라도 항상 같다. 이것을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영상에서 봤다시피 우리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기본 원리는 광속 불변 원리. 누가 보더라도 빛의 속도는 똑같다. 얘도 역시 동일한 우리가 같은 상황, S라는 상황에서 레이저 빛을 봤을 때 빛의 속도는 C야. 또 이 관성계 안에서 봤을 때 빛의 속력은 이 S'의 관찰도 C야. 고로 누가 보더라도 관성계에서 누가 보더라도 빛의 속도는 C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을 아인슈타인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정을 내렸던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1964년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 세른이라는 곳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빛은 상대 속도가 더해지지 않는 절대적인 속력을 갖고 있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많은 증거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배우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 2-30년 지나면 특수상대성 법칙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확인 문제 1번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면에 대해 0.5c로 운동하는 우주선에 쏜 레이저 빛의 속력은 지면의 관찰자가 측정했을 때의 속력은 얼마인가? 자, 결론은 광속 불변이라고 했죠? 광속 불변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빛의 속력은 뭐라고 한다? C. 누가 보더라도 C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0.5로 C로 운동한다. 빛의 속도의 반절인 속도로 운동한다고 하더라도 광속 불변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C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가정 우리가 내렸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상대성 원리.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하고 또 관성계에서 어떤 누가 보더라도 빛은 절대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다. 즉 상대 속도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과연 뭐냐 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동시성의 불일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현상의 첫 번째는 동시성의 불일치라고 봅니다. 이 첫 번째 현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동시라는 게 어떤 건지 보기 위해 아인슈타인이 예로 들었던 기차에 타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기차 안에는 좀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가운데 빛을 내는 광원이 있고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빛을 반사하는 반사기가 있습니다. 단추를 누르면 빛은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밖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같은 거리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럼 기차가 빠르게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 아닙니다.
역시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밖에서 보면 이상해집니다. 아까는 동시였는데 이번엔 아닙니다. 빛은 누가 보더라도 언제나 속도가 일정하니까 다가오는 뒤쪽이 먼저, 멀어지는 앞쪽이 나중에 반사됩니다. 기차 안에서는 동시가, 밖에서는 동시가 아닙니다. 지구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지구 밖에서는 동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아닙니다. 빛은 한결같습니다. 결국 변하는 건 시간이었습니다. 자,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었죠. 누군가의 동시가 또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동시성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 뭘로 관찰했기 때문에, 빛으로 이런 사건들을 관찰했을 때. 그럼 동시가 아니다라는 것은 동시, 말 그대로 시간에 대한 뭔가 또 변화가 있을 거라는 또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재는 것도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 동시성의 불일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러면 실제로 이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인슈타인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동시성의 불일치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러한 것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S'. 기차 안의 공간에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S'은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럴 때 B를 향하는 속도나 빛의 속도나 A를 향하는 빛의 속도는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A, B 동시에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S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정지된 좌표계에 있는, 정지된 관성계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이 관성계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봤을 때, 자, 여기서 빛이 일어났으면 똑같은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빛의 속도가 일정하고 A로 가는 속도도 일정하고 B로 가는 속도도 일정하지만 이 기차라고 하는 이 공간이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얘가 또 이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서 이 뒤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짧아지고 앞의 거리는 멀어지게 됨으로써 이 뒤의 현상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먼저 도달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 B는 나중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S가 관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동시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 동시성의 불일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성에 관한 고전적 해석 자료실을 보자면 이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공이에요. 아까와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 얘는 이제 빛을 이용해서 어떤 사건들을 보는 거였는데 얘는 지금 야구공을 보는 거죠. 이 야구공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은 또 역시 자기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측으로는 10m/s, 왼쪽으로 10m/s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공간은 사실 1m/s의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S의 입장에서 이 야구공에 대한 상대 속도가 적용이 되는 거죠. 왜? 이 기차가 1m/s로 갈 때 왼쪽으로 10을 가면 이 1m/s를 생각한 상대 속도에 의해서 얘는 9m/s라고 보고,
얘는 또 우측에 1m/s를 더해준 11m/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얘가 기차가 야구공도 그만큼 상대 속도를 더해져서 생각을 하고 공간마저도 이동하면서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난 속도에 의해서 도달하는 것과 또 줄어든 속도와 줄어든 이동을 하면서 생겨난 줄어든 거리에 도달하는 요 상황은 동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속도가 느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성은 상대 속도가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동시성이 다 같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빛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할 때는 빛이 상대 속도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라고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절대적인 어떤 물리량이라고 볼 수 없고 상대적인 물리량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